안녕하세요. 간호사 태사함입니다. 오늘은 MSD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이 친구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저는 절대 가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MSDS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어떠한 제품의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 제품을 쓸 건지 말 건지부터 생각해서 작업 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 등등 정말 무수히 많은 일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예의 자기소개서 MSDS를 받았어요. 그러면 딱 처음에 받아보면은 제품 이름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항목들이 16개로 분류되어서 보여질 거고요. 좀 많아 보이죠? 괜찮아요. 적응돼요. 보시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업무하기에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 나중에 본인이 분류가 될 거예요. 제품의 MSDS를 보시면 3번 항목에 어떤 구성 성분이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 지금 MSDS가 없으니까 가정을 해볼게요. 수지에 대한 MSDS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3번 구성 성분을 보니 수지에 스티렌이라는 물질이 있다 쳐요. 그러면 내가 이 구성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는 화학물질 정보 검색을 검색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검색을 할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면 분류가 3가지가 있죠. 근데 저희는 2가지만 쓰면 돼요. 물질명이랑 카스 넘버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람으로 치면 물질명은 사람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김영희다. 뭐 그런 게 물질명이죠. 근데 대한민국에 김영희라는 사람이 엄청 많죠. 헷갈리잖아요. 누가 김영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카스 넘버가 있는 거예요. 카스 넘버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물질이 고유 넘버죠. 스티레Н의 카스 넘버 100-42-5를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쫙 하고 나와요. 저는 여기서 보통 1번, 2번, 3번, 4번, 8번, 15번을 봅니다. 먼저 1번 항목을 보시면 얘는 땡땡이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했고 긴급한 상황에 물어볼 전화번호는 이거구나. 여기에 회사명이 없는 이유는 제가 구성 성분을 검색해서 그래요. 회사명은 제품의 MSDS 파일을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2번 얘는 불에 타는구나. 마시면 큰일 나는구나.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경고표지 항목 보이죠?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3번 이 물질에는 스티렌이라는 구성 성분이 100%나 있구나. 사실 이거는 스티렌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100%인 거예요. 나중에 제품을 받아보시면 그 구성 성분에는 뭐 70%, 20%, 10%, 뭐 0.1%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4번 응급 상황일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8번 이 보호구는 이런 보호구를 써야 되는구나. 뭐 호흡용 보호구, 고글, 장갑, 옷 등을 사용하는구나. 15번 얘는 작업 환경 측정을 6개월마다 해야 되고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고 특검은 뭐 12개월마다 하고 뭐 유독물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봤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공정에서 A라는 제품을 쓸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컨펌을 받으려고 MSDS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아까의 16개 항목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 물질은 이름이 뭐고 이 회사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구성 성분을 보니까 스티렌이란 구성 성분이 70%나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게 뭐지? 나중에 화학물질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또 뭐 호흡 보호구를 사용해야 되고 뭐 내화성 보유이랑 보호 장갑을 껴야 되는구나. 얘는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공장에는 환기 장치가 없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특별 건강검진은 6개월마다 보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써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정보를 이제 내가 봤어.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근데 이 정보를 나만 알아서 되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용해요? 근로자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제품은 무엇이고 어떤 구성 성분이 있고 어떤 보호구를 사용해야 되고 뭐 눈이나 피부에 티면 안 돼요. 또 이걸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이 구성 성분 때문에 특별 건강 검진도 해야 돼요.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저희가 한 번 교육을 한다고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나요? 기억 못 하죠. 저도 기억 못 해요. 그래서 MSDS 정기 교육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쓰는 물질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작업장마다 MSDS에 대해서 게시를 해야 되고, 또 이 MSDS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위한 공정관리 요령 같은 것도 부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아세톤을 받으면 20kg 뭐 이런 뭐 10kg 이런 단위로 온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로 사용하겠어요? 아니죠. 너무 무겁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용기에 소분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MSDS 경고 표지를 부착을 해야 돼요. 아까 제품명은 이름, 카스 넘버는 주민번호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경고 표지는 뭐냐면 이름표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예시로 막 아세톤이 들어왔어.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안 되지만 생수병에 담아놓고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입사자가 너무 갈증이 나서 이 생수병을 따서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우리가 이걸 소분해서 쓸 때마다 이름표를 달아놓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MSDS 경고표지고요. MSDS 경고표지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냐는 MSDS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MSDS 경고표지는 새로운 소분 용기가 있으면 그 소분 용기마다 부착을 해줘야 돼요. 중요하죠? 오늘은 MSD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MSDS를 활용해서 하는 업무는 좀 많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입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